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우리 동물의 세계 구독자분들이라면 생태계 교란 생물들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생태계 교란 생물의 사전적 의미는 외래 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을 뜻합니다. 뭔가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 원래 살지 않았던 생물들이 의도하였던 의도치 않았든 간에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의 토종 서식지를 파괴하는 행위를 일으키고 있는 생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원래 있던 물을 흐리는 녀석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종으로는 황소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소개구리 이외에도 정말 많은 생태계 교란종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포유류에는 뉴트리아가 있으며 양서류와 파충류로는 황소개구리, 붉은귀 거북, 리버쿠터, 중국 줄무늬 목거북, 악어거북, 플로리다 붉은배 거북이 있습니다. 몇 해 전 뉴스에서 떠들썩했던 붉은 불개미가 속하는 곤충류로는 꽃매미, 등검은 말벌, 갈색날개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아르헨티나 개미, 긴다리 비틀개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생물들 이외에 식물들도 존재하는데요.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 서양 등골나무, 털물 참새피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류에는 파랑볼 어룩이라 불리는 블루길과 큰잎 베스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실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동물의 세계를 통해 포유류와 양서류 쪽의 생태계 교란 생물들은 다뤄봤지만 어류 쪽은 잘 다루지 않은 것 같기에 오늘 이 시간을 빌어 블루길에 대해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파랑볼우럭, 블루길,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테고 당연히 잡아보기도 하셨을 텐데요. 낚시를 좋아하지 않으시더라도 낚시 예능 프로그램의 대표격인 도시어부 민물고기 편을 보신 적이 있다면 블루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물고기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외래종으로 몸과 머리는 옆으로 납작하고 몸 빛깔은 등 쪽이 짙은 푸른색을 띱니다. 배 쪽은 약간 노란빛을 띠고 있으며 신기하게도 주변 환경에 따라 몸 빛깔이 변하는 생물입니다. 바다 물고기인 돔과 유사한 체형을 가지고 있으며 몸의 옆면에는 8줄에서 9줄의 가로띠가 있는데요. 아가미 뚜껑 옆에 파란 점이 존재하는데 이 때문에 파란 아가미라는 뜻의 블루길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15cm에서 25cm의 크기를 가진 개체가 많으며 성체 물고기가 되어도 1.2kg까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더 크게 자라면 낚는 손맛이라도 있을 텐데 잡아봐도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것도 손맛도 부족한 애매한 어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번식력, 먹이, 천적. 블루길은 물살이 빠르지 않고 물풀이 많은 연못과 호수, 하천 등에 서식하는데요. 수심이 얕고 수초가 많으며 약간 탁한 곳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수심이 5m가 넘어가는 곳에서는 잘 생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들어오게 된 것인지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블루길은 번식률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산란기는 4월에서 6월이고 산란기가 길어 천적이 없는 곳에서는 급속도로 번식이 가능합니다. 어린 개체의 경우 물벼룩이나 담륜충을 주 먹이로 하며 성체의 경우 각종 수생벌레들과 소형 수생 갑각류 및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육식성 어류에 해당됩니다. 몸체가 작아 그다지 많이 먹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엄청난 식성을 자랑하는데요. 혹여나 먹이가 부족할 경우에는 육식성 어류임에도 불구하고 수초를 뜯어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알로 영양분을 채우는 무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무리를 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평균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의 군집 형태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천적으로는 같은 생태계 교란 생물인 큰잎 베스가 있으며 우리나라 토종 생태계의 제왕이라 불리는 메기와 가물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달 등도 천적에 해당되고요. 보통 천적이 있는 경우에는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한데 블루길의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 한국에서 천적으로 분류되는 동물들과 서식지가 겹치지 않을 때가 많기에 엄청난 번식력으로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메기와 가물치 등이 조금 더 열일을 해 개체 수를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이유. 한국 생태계에 천적이 없는 것도 아닌 블루길이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게 된 블루길은 징거미 새우나 작은 물고기 등을 눈에 보이는 족족 잡아먹어 토종 물고기들의 수를 급격하게 감소시킨 전적이 있습니다.
적당히 먹었으면, 적당히 불어났으면 생태계 교란종까지는 지정되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길래 이렇게까지 된 건지 그 식성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와 더불어 먹성이 좋은 녀석이 번식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대량으로 태어난 어린 블루길들은 동물 플라크톤을 많이 소비하여 조류 발생을 조장하는 반면 성체가 되어서는 어릴 때 먹던 먹성을 뛰어넘어 수소곤충과 벌레, 작은 어류 등을 아주 대량으로 먹어치우며 토종생물들의 생태계에 지대한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정부에서는 황소개구리, 큰잎배스 등과 함께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길이 한국에 왜 들어왔는가를 찾아보니 수산자원을 늘리기 위해 도입했다고 합니다. 즉 먹기 위해 수입을 해온 것인데 아무도 먹지를 않게 되니 이렇게 골치 아픈 생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블루길을 잡게 된다면, 혹시나 낚시를 하던 도중 블루길을 잡게 된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잡았다가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보통 손맛만 즐기고 다시 풀어주는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블루길의 경우 이렇게 했다가는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몇몇 기사들을 찾아보면 환경부 관계자는 이런 처벌 규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생태 교란종을 포획한 뒤 다시 방류하는 행위는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죽은 물고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도 쓰레기 불법 투기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혹여나 블루길을 잡게 된다면 아무 곳에나 버리지 마시고 교란 어종 퇴치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종 퇴치 수거함에 들어간 블루길은 퇴비로 만들어져 인근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하니 낚시꾼들은 손맛도 보고 농부들은 퇴비도 얻어가고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처리가 어렵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는데요.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여 지느러미를 가위로 제거한 뒤 몸집에 칼집을 내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 소금을 살짝 뿌린 후 맛있게 튀겨 먹으면 어떨까요? 맛 자체는 조기와 비슷하다고 하니 조림 혹은 꼬치구이도 괜찮고 매운탕으로 만들어 소주와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길을 퇴치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사실 생태계 교란종들은 초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블루길은 이미 퍼져도 너무 퍼졌습니다. 생태계 교란종들의 번식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기존에 존재하던 생태계에 먹이사슬 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종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먹이사슬을 유지하려면 개체마다 적당한 수로 적당하게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어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블루길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뛰어난 번식력과 먹성 때문에 한국 토종 생태계를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손을 쓸 수 없다고 정말 손을 쓰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남자에게 참 좋다는 소문이 나면 금방 씨가 마르던데 블루길에게 이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탈모인에게도 효과가 좋으면 금상첨화이겠고요. 그럼 오늘 동물의 세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